뭘로 했습니까? 시작. 투자 핀테크는 투자 현황. 아, 뜨는데요? 나옵니까? 네. 왜 저는 안 나오죠? 볼륨 다 죽이고 해야 돼.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네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노화 컨설팅 김지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아트 컨설팅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네네. 소리는 죽이고.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핀테크로드의 현재 팔로워가 약 1,7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벌써 4명 접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핀테크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에 대한 최근의 투자 동향과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 핀테크로드 사업팀 시니어 컨설턴트인 김정수 시니어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를 한 20여 분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고 한마디씩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명 접속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댓글에 핀테크 다운로드 핀테크 네네.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지금 현재 URL을 연계를 했습니다. 유니콘 스타트업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요? 네. 잠시만요. 저기. 잠깐만요. 저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뭐한 25개 기업 좀 하고 이제 P40 위주로 동향을 좀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될까요? 네, 공유. 네, 공유. 네. 유니콘 스타트업. 핀테크를 하면 그렇죠. 붙여주세요. 핀테크 유니콘 스타트업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 시작. 네, 게시를 했습니다. 자, 김영수 씨요. 네. 자, 어떻습니까? 유니콘은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개념이죠. 기업 네.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핀테크 현재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네네네.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스타트업 위주로 저희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유니콘 스타트업 리스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스타트업 관련된 미디어들 중에서 유니콘 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따로 유니콘 기업만 관리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CB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포춘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두 개 매체에서 나온 이 유니콘 리스트 중에 핀테크 기업을 먼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 이 투자 유치 현황을 트래킹하는데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공개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된 기업 이렇게 또 선정을 해서 총 25개 정도 기업을 좀 추려봤습니다.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분야가. 예, 분야는 뭐 크게 한 17개 정도 되는데요. 네. 결제랑 송금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출,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뭐 솔루션, 그 다음에 신용평가, 그 다음에 급여관리까지 해서 한 7개 정도 분야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저 URL, 이거 URL을 네네네. 제 이거 여기에도 좀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페이스북, 네. 제 페이스북에 지금 핀테크 로드 페이스북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 페이스북에 가서 또 알겠습니다. 속도가 좀 빨리빨리 좀. 이게 제가 집에서 혼자 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빨리빨리 지금. 집에서 혼자 하면 잘 치는데 이게 또 이게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손가락이 좀 별명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예.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보이십니까? 이 주소로 보고서를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맵을 저희가 한번 그려봤죠. 네네네. 네, 이 페이지에 맵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페이지에 맵이. 자, 이 페이지에 맵이 있습니다. 맵. 네. 예. 자, 여기서 쫙 줌 좀 해주세요. 네, 보이십니까? 네, 고생이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이게 네. 줌 아웃이 수동으로. 네, 정말 수동으로 됩니다. 수동으로. 자, 어떻습니까? 이력을 네, 봤는데, 시끄럽고요. 자, 얘기해 주세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네. 그 맵을 보시면은요, 일단 뭐 다들 다운로드를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마 보셨으리라 믿고요. 보면은요, 일단 결제 기업이 한 6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스타트업이 한 11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한두 개씩 뭐 보험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급여 관리라든지 신용평가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이렇게 네, 분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자료를 이게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네네. 라이브 생방송은 그냥 우리끼리 떠들어. 그리고 네네. 보고서는 알아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네. 보는 이 묘미. 네네. 보고서를 안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모르는 안 되는. 묘미. 예. 그래서 결제, 대출, 보험, 금융솔루션, 급여관리, 네네네. 신용평가, 송금 영역에 이르기까지 네네. 총 26개, 25개. 25개의 네. 유니콘 스타트업이 현재 글로벌에서 활동 중이라는 거죠. 예, 저희가 근데- 쓰는 거는 그렇게. 그렇죠. 네. 보니까 근데 대출 랜딩 분야가 뭐 많죠. 압도적으로 거의 맞습니다. 한 네.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거의 절반 네, 가까이. 네. 이 중에서 우리 대출 분야에서 네네네. 가장 눈여겨볼 만한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8개 기업이 이제 중국 업체가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6개 기업이 대출입니다. 대출. 대출이죠. 네, 중국 대출 P2P 대출 시장은 계속 뉴스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듯이 되게 좀 핫하게 좀 커가고 있고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잘도 그게 많아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강하늘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게 또 확인이 되나요? 확인이 원래 되는데 이게 네. 거기서 확인이 되나? 네,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뭐 제가 컴퓨터가 안 좋거든요. 네, 저희가 이게 지금 시범 방송이라 가지고 이게 뭐 작동하는 방식을 잘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스타트업 리스트를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25개를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정리 예, 좀 기업 한번 가치 해봤습니다. 총 투자 유치 금액과 기업 가치가 나래비가 쫙 했죠. 쫙 예. 서 있습니다. 전체 25개 기업 가치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 1,395억 달러 정도 됩니다. 1,395억 달러입니까? 네. 기업 가치가 25개 합쳐서? 네네네. 1,395억 달러면 하나로 얼마죠? 한 기준으로? 145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도 아직 삼성전자 하나도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뭐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상장 기업치고는 그쵸, 네. 거의 한 145조에 네네.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이 25개 기업이 현재 그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서 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최근 투자 라운드 기준으로 또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네. 뭐 사실 그 투자 미래 받은 가치는 또 더 커질 수 그쵸, 있는 예, 거죠. 예, 네. 계속 볼륨이 네. 넓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크게 근데 기업 가치의 그래도 1등부터 네네네. 5등까지가 다 중국 기업입니다. 이게 제일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중국 기업들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이 기업 가치가 큰 이유가 뭘까요? 투자 유치 금액도 뭐 장난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예. 간단 명료하게 김정수 시니어의 의견을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카테고리 보면은 결제랑 대출 부분인데요. 네. 요 회사들의 이런 기업 가치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결국에 핵심되는 지표의 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구수가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하는 이런 금액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훨씬 페이팔을 훨씬 뛰어넘었고요. 일단 그 다음에 뭐 루펙스라든지 뭐 징동 파이낸스라든지 뭐 이렇게 막 대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징동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징동닷컴이 네 운영하는 모회사죠. 자회사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모회사가 징동 되죠. 파이낸스가 대출 회사를 자회사로 둔 이유는 결국 커머스 사업자의 셀러들, 파워 그쵸. 셀러들한테 네, 여신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수요가 굉장히 있을 크다라고 수밖에 우리가 없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죠. 네, 조사를 한 것으로 저 믿겠습니다. 아, 예. 자, 3페이지 지나면 네네.
국가별 분포도가 있어요. 네네. 네. 분포도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압도적으로는 압도적이죠. 미국과 네. 결국 중국이고요. 중국의 이 핀테크 이 플랫폼 네. 사업의 꼭지가 네. 이 양대 이 국가에 의해서 현재 리드가 되고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맞습니다.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편중이 네네. 두 개 지역의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하면 끝입니까? 근데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네, 제가 보니까요. 이 초반에는 이제 또 미국에서 다 스타트업 유니콘 스타트업들만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결제는 이제 알리페이를 주도로 해서 커가고 있고요. 뭐 대출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커가고 있는 이 시장을 이 유니콘 기업의 분포가 반영을 해준다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저기 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네네네. 그 카테고리별 분포를 보면 네. 대출과 결제 지금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네네. 국내도 사실은 대출 플랫폼 사업자 많이 중에 받았죠. 네. 웬만한 사업자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8%를 포함해요. 랜디, 네네. 그죠? 뭐 펀다, 네. 펀다 맞습니까? 예, 피플 펀드, 피플 펀드 네, 다 대부분의 대출 펀드, 대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받았죠. 투자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결제 사업자는 사실은 이제 거의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아마도 저희는, 주도하고 예. 있는 형상이고 그 중에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 정도가 네네, 그렇죠. 예, 개인과 쪽에서, 송금 예, 서비스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현재 형국인 거죠. 네네. 글로벌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대출과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25개 유니콘 스타트업 중에 17개, 거의 75% 정도가 대출과 결제에 좀 쏠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수 씨가 보기에 네네. 대출과 결제 이후에 네. 현재 지금 보험이나 솔루션, 급여관리, 신용평가, 송금 등 네네. 이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버티컬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네네. 조금씩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향후에 어떤 분야에서 대출이나 결제만큼 네네.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네네. 분야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땐 먼저 왜 대출이나 결제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 일단 도대체? 대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돈을 돌리다 보니까 좀 자금이 필요하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또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뭐 전자지갑이나 이런 서비스보다 훨씬 더 자금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를 좀 보면은 결국에는 대출 결제 이외에 좀 큰 돈 들여가지고 인프라가 구축돼야지 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핀테크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보험 쪽이 조금 보험 쪽? 예, 예를 들어서 보험 쪽이 지금은 이제 오스카 헬스랑 중앙보험만 지금 여기 두 개 유니콘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이제 상품을 만들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또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유니콘 스타트업 현재 레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네네네네네. 그 성장하고 있는 사실 분야도 있잖아요. 뭐 로보 어드바이저, 네, 노브 어드바이도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로봇 어드바이저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그렇죠. 예, 네. 웰스프론트랑 레스토랑트, 베터먼트가 있는데 베터먼트. 두 기업도 사실은 기업 가치가 각각 정말 7억 달러씩으로 네, 거의 거의 유니콘의 이제- 레벨에 가까운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특히 이제 베터먼트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받았고 웰스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 이렇게 투자를 받았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재작년인가가 뭐예요?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예.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자, 됐고요. 한국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중에 투자를 받았던 업체가 있나요? 저희 네. 투자 리스트에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두 개는 네네. 한국도 로보 어드바이저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그렇죠. 갖고 있는 네네. 기술 기업에 테크 네. 스타트업에 네네.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라고 이해하시면 보시는 될 거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 설립 연도별 분포도가 있어요. 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설립된 기업들이 5개죠. 네네네. 2011년 4개, 2010년 3개. 네. 결국 상당히 업력이 이제 이게 짧은 기업 그쵸. 2013년이면 이제 업력이 3년 정도 된 거고 3년이죠. 사실 2010년, 11년 합치면 7개예요. 네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 업력이 5년 정도는 돼야지 유니콘 스타트업 레벨에 들어가고 심지어 2006년도에 설립된 기업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네.
업력이 5년에서 8년 정도 돼야지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고객이 형성이 되고 시장 사이즈라던가 매출 규모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투자자의 자금도 이제 한 5년 정도 돼서 뭔가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수익 모델이 나와야지만 네네네. 투자자의 자금들이 몰리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비단 핀테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오토 스타트업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업력이 5년차 이상인 기업에 가장 많은 VC 펀드들의 자금이 몰려 있는 맞습니다. 현상을 저희가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들 업계에서는 결국 버티는 게 승리하는 것이다. 바퀴벌레처럼 버티자. 돈을 벌면서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지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안 벌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지금. 닭이냐 달걀이냐의 싸움이네요 이게. 네, 양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니콘 도달 기간별 분포를 그래서 보니까 그죠? 네. 평균 5.9년, 9년, 기업 가치 6년, 10억 달러. 6년. 6년.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6년 정도의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네. 중국 그런데 이제 뭐죠? 칩펀치라고 있더라고요. 칩펀치 같은 네. 경우에는 1년 만에 유니콘 스타트업을 네, 성공했다. 맞아요. 이유가 뭡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뭐 요가리 통뼈입니까? 뭡니까? 네. 얘네들은. 칩펀치 비즈니스 모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학생들이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렵지만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이제 할부로 신용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랑 결합된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타겟 고객의 니즈랑 확 부합하면서 규모가 확 커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설립한 지 1년 만에 10억 달러를 인정받으면서 투자받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데 이제 사실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저희가 재미가 없는지 계속해서 지금 생방송 현재 네네. 시청자분들이 조금씩 네.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 11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9분들과 함께 네. 떠나지 마시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뜯어보면 내부 사람이 좀 더 죄송합니다.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마시고 지금 최종 투자 라운드별 네네. 분포를 살펴보니까 네네네. 시리즈 A 라운드 한 개고 네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리즈 D 2라운드에 투자 몇을 걸쳐서, 받아야지. 당연히 오픈 분포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네.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하려면- 확보를 하려면 투자 라운드가 최소한 3-4번 정도는 네네. 가야지만 되겠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스타트업을 그래서 현재 주요한 기업별로 쭉 이제 정리를 9페이지부터 한 거죠. 네네네. 5개, 25개 기업에 대한. 네. 자, 여기서 네. 김종수 컨설턴트가 네. 분석을 하면서 네네. 굉장히 재밌다라고 판단된 네네. 업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예, 한국에 예. 좀 반면 교사가 삼을만 하거나 한국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네네네.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혹시 있으면 네네네.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제네피츠라든지 뭐 구스톤가라든지 보면 이제 급여 관리 솔루션들이 여기는 이제 2개 정도 이제 유니콘으로 분포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관리만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냥 뭐 급여 관리 관련된 서비스 굉장히 많은데 찾아보면 지금 ERP 쪽 관련된 뭐 얼마예요부터 시작해서 아, 이지 키핑, 네네. 그러니까 복식부기, 분계장, 네. 급여 관리, 거래 명세서 관리 이런 거 지금 사스 기반으로 하고 네네네. 있는 스타트업이 지금 꽤 많은데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급여 관리는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맞는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급여 관리 솔루션들이 유니콘까지 이렇게 급성장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성장하지 못할까? 네. 그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워낙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 핀테크 여기 유니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핀테크 스타트업들 보면은 뭐 연금이라든지 급여 관리라든지 뭐 결제라든지 하여튼 스타트업이 하나 생기면 다 아웃소싱으로 그 페이먼트랑 이렇게 페이롤이랑 부분들이 다 아웃소싱으로 다 되는 서비스가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게 그렇기 효율성 때문에- 측면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잖아요. 네.
주먹구구식으로 네, 관리가 그쵸. 되는 예, 거죠. 예. 네,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더전 정도를 연결하려면 네. 조금 이제 거래 명세서의 그쵸. 발생 횟수라던가 네. 뭐 주통장으로 입금되는 거래 건수들이 네네.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세무 신고도 이제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더전을 사스 기반으로 쓰기 네네네. 시작하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스타트업이나 저희도 스타트업 많이 만나지만 그죠? 네네네. 이런 급여 관리라던가 4대 보험 신고라던가 네네. 거래 명세서 관리라던가 네. 급여 관리 네. 그다음에 뭐 통장 관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굉장히 애드혹 베이스로 정성적으로 뭔가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창업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막 돌아가는데 실제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기업이라도 아웃소싱을 통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스 기반으로 네네. 급여 관리를 포함해서 통장 관리라던가 다양한 이런 아웃소싱 서비스들이 네네. 뭔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시장이 굉장히 큰데 한국은 정서적,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되고 있는 분야가 급여 관리 쪽을 포함한 네네. 이런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역이 또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핀테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세무사나 회계사에 굉장히 의존하는 구조고 그조차도 못 이용하는 이 분들한테는 홈택스 같은 것들이 있긴 있나 이 세무적으로 사실은 세무 지식이 없으면 그렇죠. 이용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뭐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군데 정도를 더 언급을 오스카가 하면- 최근에 네. 또 뜨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스카라고 하는 이 실제 보험사 한번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라이브 핀테크 로드에서 하나 건질 거 있다면 바로 오스카라고 하는 네, 핀테크 맞습니다. 스타트업을 유심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떤 기업이죠?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스카 헬스는 미국의 이제 건강보험 요거를 이제 판매하는 대리인 중에 한 사업자인데요. 좀 특이한 점은 단순히 이제 보험을 중개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자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팔찌 같은 거, 스마트 밴드 같은 거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그 운동량에 따라서 1년에 최대 이제 $240까지 이제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포선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정말 내가 만약에 아팠을 때 주변에 어떤 의사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전문가인지 이런 걸 다 검색하는 한마디로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검색한 의사와 1대1로 네네, 그쵸. 바로 연결해서 네네네. 진료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맞습니다. 하는. 예, 이게 뭐니 공짜로 게 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그 의료법이라던가 이런 네네네. 부분들이 지금 네. 아주 그래서 민영화된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죠? 1대1로 그쵸. 의사와 상담하고 진단 받은 다음에 네. 약을 조제하거나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쉽지 않은 않을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죠? 그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해가지고 보험 판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만한 시장 규모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오스카 헬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 보험사가 만약에 한다면 네네. 어떨까요? 기존 보험사가 차라리 오스카 헬스의 이런 모델을 좀 취합해서 좀 젊은 사람들을 모바일 타겟으로 해가지고 타겟으로 예, 하는 거는 정말 큰 차별화 포인트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오스카 현재 그 스타트업의 네네네. 오스카 이 헬스케어의 현재 기업 가치는 얼마입니까? 최근에 투자를 받았는데요. 피델리티로부터 투자를 아, 4억 달러 피델리티로 받았어요? 받을 때 좀 27억 달러 기업 가치 됐고요. 더 웃긴 거는 작년에 이 오스카의 영업 손실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죠. 예, 죄송합니다. 얼마입니까?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실은 어떤 부분 때문에 났죠? 아무래도 이제 좀 퍼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리고 거의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약간 최저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아마 이 오스카 헬스에서도 지금은 이제 뉴욕이랑 뉴저지가 같이 한 4군데 정도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익성 개선을 고민하면서 지역이 좀 많이- 확대되고 투자받은 돈으로 좀 마케팅 공격적으로 하고 네네 일단 가입자 모집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좀 되면 지나가면 그렇죠. 네.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네네. 보험 상품은 다양합니까? 오스카가? 그냥 일반적인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라고 우리로 치면 생각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건강의료보험을 가입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미국은 사실은 그렇죠. 이게 국가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보험사마다 건강보험사 꼭 그렇죠. 들어야지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장 뭔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유니콘 스타트업 25개에 대한 간단한 리뷰는 보고서를 네네. 통해서 참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네네. 최근에 저희 핀테크 로드에서 지금 국내 핀테크 또 스타트업도 저희가 투자 동향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콘은 없고 1조가 아니라 네. 뭐 한 100억 이상의 네네. 예, 기업 가치를 넘어 받은 100억 이상의 기업 가치 받은 스타트업은 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느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사 같은 거를 보지만 기업 가치를 딱 공개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대략적으로 투자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넘어가면 그래도 기업 가치가 100억 가까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한 거의 약 한 20개 기업 정도는 그래도 기업 가치를 거의 100억 정도는 인정받으면서 가장 투자받는 요즘에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은 투자 유치를 받은 업체가 어딘가요? 네, 단연 이제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버 리퍼블릭하죠. 예, 비바 리퍼블리카가 현재 누적으로 총액이 얼마입니까? 325억 정도. 야, 예, 325억을 엄청 투자를 많이 받다. 받죠. 예. 그 투자받은 금액으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블로그 봐도 이제 블로그를 쇼핑몰처럼 활용하는 데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니치 마켓의 쇼핑몰에 좀 특화된 이런 결제 솔루션 같은 것도 좀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네. 국내 스타트업의 이제 분야별 투자 리스트를 저희가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부분 유니콘 스타트업의 분야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향후에 새롭게 부상할 핀테크 스타트업 카테고리 분야를 네.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음. 현재 투자받은 분야 이외에 이외에 예, 부상할 수 있을 만한 분야 또 어디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관련돼서는 뭐 없나요? 한국에는? 한국에는 일단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 이제 코인플러그라는 회사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코인플러그 같은 경우에도 누적 투자를 80억 이상 받았고요. 그렇습니까? 예, 최근에 파이도 레저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을 발표를 하기도 했죠. 거의 코인플로우가 예,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체인이라고 네. 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아직 뭐 미국의 어떤 저 뭐죠? 네네. R3라든가 이리디움 같은 네, 그런 스타일의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스케일 체인은. 네. 이렇게 해서 기술 기반으로 뭐 열심히 하지만 블록체인이 현재는 조금 국내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니즈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해도 별로 니즈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니즈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실 블록체인이 없어도 사용 뭐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가요? 일단 금융업 쪽에서도 어차피 국내 이런 송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게 한정이 돼 있으면 굳이 이 사람들을 뭐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산 장부를 활용할 그런 계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거래 건수가 뭐 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뭐 그렇죠? 해킹과 보안의 그렇죠. 그런 이슈가 뭐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 네. 그죠? 예, 블록체인의 어떤 POC를 구축을 해서 파일럿 테스트 하는 것조차도 네네. 사실은 국내 환경에서 쉽지 않고 네. 해외 송금이라던가 그죠? 해외 은행과 국내 은행 간의 어떤 거래 관계에서 네네. 거래 무결성을 뭔가 보장한다던가 뭐, 예. 그죠?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측면,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쓰일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부분들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은행들도 블록체인을 테스트하는 은행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해외 송금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작업 증명 테스트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거를 봐서 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나 해외나 쓰이는 용도도 비슷비슷할 것 같고. 뭐 블록체인은 언제 개혁가 될까요, 도대체? 제가 최근에 뭐 이런 이슈 같은 거를 좀 트래킹 해보면 빠르면 올해 연말 혹은 늦어도 2017년 정도 되면 정말 블록체인 분산 장부 기술이 기반이 된 해외 송금 서비스 같은 출시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예, 해외 금융권으로부터. 네, 예. 해외 금융그룹으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 라이브 핀테크로드 첫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의 리스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아주신 6분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자, 다음에 저희는 다시 매월 한 달에 한 번 한 정도. 예. 저희가 라이브 핀테크로드 김정수 시니어가 일을 좀 열심히 하면 한 달에 2번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별로 요즘 뭐 일이 많은지 굉장히 지금 네. 팅자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채찍질을 돌려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상으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